자,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많이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일단 가를 잘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가 같은 형태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될 겁니다. 자, fx가 0이 되는 실근은 0과 2뿐이란 말은 쉽게 말하면 fx의 인수를 써서 인수 정리로 정리하는 소리죠. 우리는 fx가 궁금하거든요. 게다가 최고차의 개수를 줬으니까 이 문제는 무조건 식수리 문제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상상력이라기보다는 여기 주어진 정보를 통해서 fx를 정말 완벽하게 식을 세우란 소리예요. 자, 그럼 fx를 어떻게 식을 세울 것이냐? 0과 2를 근으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x의 m성에 x-2의 n성을 근으로 가진다는 거죠. 근을 가진 게 아니라 인수를 가지는데 중요한 말이 허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이 외의 다른 인수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x-3이란 인수가 더 있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실근은 0과 2뿐이란 말이 안 되죠. 3도 실근이 돼버리니까. 또한 여기 예를 들어서 실근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아주 간단한 이런 것들 이런 게 붙게 되면 얘도 허근을 가지기 때문에 허근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에 위배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 뜻인지 알겠죠? 결국 이 fx라는 함수식은 이것으로 식수립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항상 최고차의 개수를 주는 문제는 식수립의 포인트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모든 관심이 fx의 식수립에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나를 가봅시다. 이때 물론 m과 n은 자연수가 돼야 돼요. m과 n은 자연수다 이거지. 자, 그런데 이제 나를 가보니까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의 세제곱, 거꾸로 적었네. 그렇지? x-2의 세제곱이죠. 분자가. 그렇죠? 네. 분자가 4제곱이 되고, 자, 분모는 fx다 이랬어요. 뭐 이걸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분명히 분자에는 영인자가 있고 분모에도 영인자가 있어야 하는데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분모에 있는 영인자 x-2가 분자보다 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n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n은 반드시 1 아니면 2 아니면 3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외에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조금씩 이제 폭이 좁아지죠. 이게 왜 1, 2, 3인지는 알겠죠. 이게 4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고도 한 개가 더 남으니까 분모가 또 0이 돼버리니까 극한값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오케이. 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거고, 자, 다로 가봤더니 절대값 xgx라는 함수가 있어요. 자, 이놈이 x가 4분의 5에서 연속이고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는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슨 말인지. 자, 일단 gx가 주어져 있으니까 x분의 gx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x분의 gx라는 함수는 이걸 x로 나누면 되잖아요. 1 마이너스 xf'x분의 fx가 돼요. 그쵸?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하는 소리인 거야. 이 상태에서 무엇을 생각하는 소리냐? 여기에 절대값을 씌운 함수란 뜻이거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얘가 이 상태가 된다는 거야. x가 4분의 5에서는 연속이 되며 미분이 불가능해져야 한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거냐? 자, 우리는 미적분원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는 걸 배웠어요. 연속함수는 연속함수죠. 왜 fx가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란 말이야. 연속함수분의 연속함수는 분모가 0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연속함수야. 오케이. 근데 x가 4분의 5에서 일단 얘가 연속이 되려면 분모의 4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도 얘가 0이 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4분의 5를 집어넣었다. 그럼 어차피 0이 되지 않으니까 결국 f'4분의 5가 절대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보를 한 개 얻을 수 있어요.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분모가 0이 되지 않고 4분의 5를 집어넣었을 때 값도 0이, 얘가 1에서 반드시 미분이 1에서 연속이 얘가 이제 연속이 되겠죠. 어차피 분모가 0이 되지 않았으니까 연속분의 연속은 100% 연속이고 1에서 빼기 연속을 하더라도 연속이 되고 연속의 절대값을 씌웠을 때도 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우리가 연속함수의 절대값 함수도 반드시 그래프가 꺾일지언정 밑에서 위로 접어 올리니까 꺾일지언정 그래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4분의 5에서는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미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함수는 연속 함수인데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겠지. 자,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야 된다. 4분의 5에서 연속함수인데 우리가 다루자는 기본 개념이 이거야. 연속함수의 절대값은 오케이? 물론 연속함수란 말은 x가 a에서 연속이라는 뜻이겠죠. x가 a에서 연속함수의 절대값이란 말은 과연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겠느냐 이거지. 이렇게 따지실게요. 첫 번째, 만약에 이 연속함수를 우리가 예를 들어 이걸 따로 개념으로 정리합시다. 이걸 따로 빼서 개념으로 정리한다 친다면 이렇게 개념 정리라고 한번 해봅시다. 개념 정리 이렇게 해봅시다. 연속 fx가 x가 a에서 연속이다 라는 가정에서 무엇을 살펴볼 것이냐, fx의 절대값 그래프는 과연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겠느냐 이거지. 이걸 생각해보자고요. 자, 절대값의 그래프는 절대 연속은 어떻게 배제할 수가 없죠. 연속함수에서 절대값을 씌웠다는 말은 어딘가 x축에서 밑에서 위로 꺾어올 거니까 이건 부분이 올렸을 뿐이니까 연속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연속함수의 절대값 함수는 무조건 연속이에요. 그럼 미분 가능할 것인가를 따지는 건데, 만약 fx 그래프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x축이 여기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지점이 x가 a가 되면 이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도 다음과 같을 거예요. 그럼 어차피 이 그래프가 미분 가능 함수라고 한다면 연속이다까지는 하지 말고 미분 가능까지 합시다. 미분 가능하다고 가정합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이 절대값이란 것은 아무 하등의 관계가 없죠. 물론 이 그래프가 반드시 위에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렇다고 생각했을 때 이 x축과 만나는 지점이 아닌 어떤 다른 지점, 예를 들어서 이런 지점, 이 점을 a라고 했을 때도 이게 fx란 그래프에서 절대값을 씌우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면 이 지점이 단순히 올라갔을 뿐이니까 이 점에서도 미분이 가능한 것은 변함이 없어요. 자, 그럼 도대체 무조건 fx가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한다면 fx의 절대값도 x가 a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언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느냐, fa가 0일 때가 문제죠. 0이 아니라고 한다면 x가 a에서 0이 되자, 즉 x축과 그래프가 만나는 이 지점이 a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데가 a라고 한다면 절대값의 그래프랑 미분이라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때는 미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가 문제냐, fa가 0이 되는 순간이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fx의 그래프가 절대값을 씌워서 곧 접어 올릴 텐데 그 접어 올리게 되는 스팟이 a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이런 경우가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꺾여 올려갈 거예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하지 않죠. 그럼 여기다가 미분 불가능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왜 그러냐, 만약 x축이 있을 때 그래프가 x축과 접하는 상황이 돼서 된다면 이 지점이 a라 하더라도, 자, 접한다는 말이 지금 fa가 0이면서 이게 fx라 했으니까요, 동시에 f'a가 0이 된다고 친다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절대값 그래프는 x가 a에서 0이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미분계수마저 0이 된다면 접어 올리더라도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fx가 x-a만을 인수로 가질 때가 문제가 되고요. 즉 관통할 때죠. 이럴 때는 절대값 그래프는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아까 말했던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그러면 절대값 그래프는 꺾일 테니까 미분 불가능해집니다. 하지만 fx가 x-a를 한 개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되면 이때는 m이 2 이상의 자연수가 되겠죠. 이때는 접하는 그래프가 나오므로 미분이 가능해집니다. 이런 뜻을 갖고 있겠습니다. 자,
이걸 기본 개념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항상 절대값 그래프는 상당히 중요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개념으로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됐죠? 요 기본 개념을 잘 정리해 봅시다. 자, 그럼 이 개념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알아봅시다. 자, 그럼 다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이 함수가 연속 함수이자 미분 가능 함수예요. 왜? 미분 가능 함수와 미분 가능 함수가 되는데 분모를 제곱하게 되면 이걸 몫의 미분법을 썼을 때 분모가 절대 0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제곱을 하니까 지금은 어차피 0이 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도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1에서 미분 가능 함수를 빼도 미분 가능 함수고요. 미분 가능 함수의 절대값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도대체 4분의 5에서는 왜 연속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지. 이 그래프가.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해당되는 여기 관한 이야기겠죠.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오케이. 4분의 5에서 절대값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 절대값이 전혀 없다고 했을 때 얘는 연속 미분 가능 함수입니다. 지금 절대값이 있는 상황에서는 왜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미분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바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4분의 5일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겁니다. 4분의 5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 즉, 이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봤을 때 이 그래프가 x가 4분의 5일 때 x축과 관통하는 상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4분의 5를 대입하면 1-에 1-4분의 5의 f'x의 f4분의 5가 0이 돼야 되니까 이게 성립을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게 되면 f4분의 5가 4분의 5의 f'x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지금 fx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fx를 나와 있으니까 f'x까지 구해볼까요? 자, f'x를 구해보게 되면 m 곱하기 xn-1성에 x-2의 n성에 xm성에 n 곱하기 x-n-1제곱이 됩니다. 그쵸? 오케이.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는지 따라올 수 있겠죠? 제가 이거를 그 상태에 놔둡시다. 자, 그럼 여기다 4분의 5를 먼저 대입을 해봅시다. 자, 그럼 4분의 5에 뭐가 됩니까? 그쵸? m성이 되겠죠? 4분의 5의 m성에 4분의 5에서 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나? 이렇게 되겠죠? 아닌가? 맞죠? 자, 이거는 4분의 5 곱하기에 f' 4분의 5. 이거 f' 4분의 5죠. 4분의 5를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냥 4분의 5를 집어넣어야 되지. 야, 이거 좀 집어넣기 귀찮지만, 뭐 집어넣어 봐야겠지. 그럼 m 곱하기 4분의 5의 m성, n-1성에, 그 다음에 4분의 5 뺐으니까, 자, 마이너스 4분의 3의 n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4분의 5의 m성에, 자, n 곱하기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자, n-1성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정리해보면, 어차피 4분의 5의 m성이란 것은 우리가 뭡니까? 0이 될 리가 없으니까 약분을 때려버리면, 이거 전개를 좀 해야 되나? 전개를 합시다, 그냥. 좀 귀찮더라도. m 곱하기 4분의 5의 m성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n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플러스 얘로 정리를 해주면, 자, 4분의 5가 한 개 더 남죠. m 플러스 1성이 되고요. 그 다음 n 곱하기에 마이너스 4분의 3의 n-1성이 되면서 얘는 과감하게 다 사라지죠. 아이고야. 사라지고 4분의 5가 하나 남습니다. 좀 귀찮죠. 자, 그 다음에 이건 통째로 다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면서 날리면 안 되겠네요. 아하, 짜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그렇지, 이걸 날립시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나을까? 이걸 두 개로 쪼갭시다. 그냥 n-1성을 n성으로 바꿔버리고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4로 바꿉시다.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날릴 수가 있죠. 다 날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럼 정리를 하면 좌변은 이제 1만 남죠? 좌변은 1만 남고, 자, 우변이 지금 이거 잘 봐야 돼. 좀 구질구질하게 적어서 그런데 미안한데 요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더하기고. 자, 그럼 좌변에 이거 다 날아가고 n만 남고,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자, 마이너스 4 날아가니까 약분되죠? 마이너스 3분의 5n이 남습니다. 자, 이런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추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위에서 이런 식이 하나 있었단 말이에요. 요 의미가 있었잖아요. 가와 나에서 이 식을 적용을 시킨다 친다면,
통일, 이거를 다 응용을, 이게 m과 n이 자연수가 된다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지금. 이제? 이건 필요가 없는 거고. 이 개념을 우리가 결합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뻔한 거지. 이게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이게 1이 돼야 되니까, m도 자연수고 n도 자연수인데, 이건 3의 배수가 돼야 되지만, 1, 2, 3 중에 하나를 했으니까 무조건 n은 3인 거지, 뭐. 자, n은 3을 넣으면 이게 5가 되니까, 넘어가니까 m은 6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x식이 완성이 된 거죠. fx를 처음에 우리가 뭐라 적었었냐면 x m선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n선이라 했으니까 결국 fx는 x의 6제곱이 되겠죠. x의 6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면서 비로소 fx식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gx의 극속값을 찾아라 했으니까 뭐 fx 나왔으니까 그냥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죠. 중요한 키포인트가 우리가 이런 그 30번 문제를 풀 때는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어떤 거창한 개념이란 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경험상에서 나오는 어떤 문제풀이 유형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반드시 답을 낸다 못 낸다에 중요한 거 생각하지 말고 이 문제에 담겨있는 어떤 개념이 무엇인가를 선생님처럼 이렇게 꼭 적어보길 원해요. 스스로. 좀 적어서 정리를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따로 정리를 하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노트 같은 데다가 아니면 뭐 포스트잇도 좋잖아요. 그렇게만이라도 좀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뭐 당장 정리해서 다시 안 봐도 돼요. 정리하는 그 생각을 하는 순간이 내게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고 답을 냈다 안 냈다에 되게 관심을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만, 이런 개념 정리가 확실해야지만 문제를 풀 때 그 개념을 믿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식술이 또 상당히 귀찮고 계산도 뭐 좀 그래 숫자도 이상하고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좀 풀면서도 긴가민가한 생각이 나오거든. 숫자가 좀 지저분하게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 끝까지 풀 수 있으려면 반드시 어떤 상황이 된다? 그렇지. 반드시 내가 개념을 알고 있다. 그것만 쓰면 나는 확신이 든다. 라는 상황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